보통은 자, 탑, 프런트, 레프트라는 거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모양을 만들고 작업을 해요. 그리고 자, 요 뷰는 퍼스펙 뷰라고 해서 이제 입체 보기를 하는 건데 물체를 하나씩 만들 때는 퍼스펙 뷰로 놓고 작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러한 어떤 이제 공간 작업을 할 때는 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뒤에 부분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고자 할 때는 뭐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형상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자, 맥스에서는 지금 이 퍼스펙뷰도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퍼스펙이라는 것은 입체 뷰라는 의미인데 얘는 뭐가 있냐면 원근감이 존재하는 뷰예요. 원근감. 그래서 자, 내가 보는 시점에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거에 물체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2, 3m, 한 4, 5m 정도까지는 원근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봤을 때는 크기가 비슷해 보여.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걔가 한 10m, 20m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차이가 크게 나죠. 멀리 있는 건 굉장히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원근감의 차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에서는 우리 사람 눈처럼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원근감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 뭘 사용하냐면 맥스에서는 카메라라는 걸 설치해요.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형태로. 그래서 자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설치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뚫린 부분이고 여기가 막힌 부분이네. 그러면 얘를 자, 이렇게 놔도 되고 자, 좀 습관적으로 얘를 로테이트, 앵글 스냅 키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 창문을 위쪽으로 놓고 뚫린 걸 밑에 쪽으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는 것 뿐이고 자, 로테이트로 180도 돌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서는 퍼스펙에서는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카메라를 설치해 볼 거예요. 카메라, 요거. 자, 요게 카메라 표현하는 명령어.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스탠다드라는 게 있고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스탠다드, V레이, 아놀드. 그래서 세 가지 카메라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는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그리고 뭐 V레이와 아놀드는 V레이용, 아놀드용 카메라. 자, 근데 일단 스탠다드 기본 카메라를 보실 거예요. 자, 피지컬 카메라라는 게 있고 타겟 카메라라는 게 있고 프리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프리 카메라부터 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프리 카메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야. 자유 카메라. 그래서 얘는 자,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나와. 얘는 수평 수직으로 카메라 설정을 해요. 자,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리고 여기서 퍼스펙, 요 글씨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눌러주면 카메라가 생겨. 카메라를 설치하면. 자, 요거 지우면 없어요. 카메라가. 아직 설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뷰는 여기 있는 것만 쓸 수 있어. 지금 현재로는. 근데 자,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땅 하면 아무 데나 이제 설치한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자, 얘를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가 보는 뷰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카메라 뷰로 설정을 해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요 기능들이 바뀌어 버리거든. 그래서 오비트나 그런 기능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갖고 조절하는 거야. 카메라를 자, 뒤로 빼면 더 멀리, 가까이 이런 식으로 자, 위로, 아래로 카메라가 보는 형태로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거가 프리카메라는 수평 수직으로만 설치를 해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 위에서 보는 게 되니까 자, 얘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 아니면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자, 프리카메라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타겟 카메라는 내 눈이 있는 위치와 내가 쳐다보는 것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눈이 있는 위치에서 쳐다보는 거. 그리고 자, 카메라. 이렇게 돼요. 자, 카메라에 눈이 여기 있고 쳐다보는 것을 여기를 쳐다보니까 밑에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얘를 올려주면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태로도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쳐다보는 것을 올려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자, 얘를 선택해서 모디파이에 가면 자, 여기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자, 스톡 렌즈라는 게 있어요. 스톡 렌즈. 스톡 렌즈라는 게 있어갖고 자, 얘는 요거는 자,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디카를 보면은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전문가용을 쓰다 보면 렌즈 교체를 하죠. 망원 렌즈도 쓰고 관광 렌즈도 쓰고 그런 효과라고 보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35mm가 일반적인 카메라의 디폴트 렌즈. 35mm에서 작아지면 관광 렌즈가 되고요. 커지면 망원 렌즈가 되고요. 자, 이 보는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요거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요거에 따라서 요 보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좁은 공간을 좀 넓게 대신 왜곡은 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자, 아니면 요거 값을 이제 내가 실제로 조절하는 거지. 포브 값과 렌즈 값을 조절해서 자, 요 범위와 원근감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타겟 카메라.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피지컬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자, 얘도 설치나 쓰는 방법은 타겟 카메라와 같아요. 자, 내 눈이 있는 곳에서 쳐다보는 것을 일단 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형태로 놓고, 카메라 뷰를 잡으면, 이렇게 되죠. 똑같아, 아까와 같이. 자, 생긴 건 아까와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모디파이에 가면 자, 옵션들이 조금 틀려요. 옵션들이 틀린데 자, 얘는 뭐의 효과를 더 추가한 거냐면 아까 카메라는 그냥 렌즈의 효과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범위, 그다음에 원근감 그런 것만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뭘 해주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쓰면 이제 전문 저 카메라 사진 작가들을 갖다가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노출이라는 걸 중요시해요. 노출. 자, 노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있을 때는 셔터 스피드, 그다음에 노출, 그러니까 조리개, 뭐 그런 것들을 쓰거든요. 카메라의 어떤 효과들을. 그래서 그러한 실제 카메라의 효과들을 조금 더 추가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피지컬 카메라라고 보면 돼요. 내가 주어준 빛에 의해서 자, 노출 값을 조절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타겟 카메라, 자, 요거를 조절하면 요거는 오로지 내가 주어주는 라이트 빛을 내가 직접 조절해야 되고, 자, 이 피지컬 카메라는 라이트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노출 값을 갖고선 밝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나 그런 걸 따라서 효과를 또 다르게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피지컬 카메라예요. 그래서 타겟 카메라보단 조금 더 카메라의 어떠한 기능들, 추가적인 기능들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피지컬 카메라 아니면 타겟 카메라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죠. 왜 범위? 자, 요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옵션을 일일이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35mm 기본 카메라 있고, 자, 위드 값이라는 게 있어요. 36. 자, 요걸 조절하면 요게 이제 관광 렌즈냐 망원 렌즈냐. 아까는 스톡 렌즈라고 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건데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45, 50, 뭐 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얘를 조금 더 가까이 주고 음, 50 정도? 뭐 이 정도만 줘볼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자 라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공간을 막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원래 실내 공간을 보면 여기에 뭐 이쪽으로 해서 저기 뭐 또 방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여기는 복도가 뭐 거실 뭐 주방 가는 부분이 있었고 뭐 여기 뒤에 뭐가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여기 부분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머지 부분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여기 부분만 만든 거니까 자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감안해서 그냥 뒤를 막아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거냐? 자, 얘를 에디트 폴리 편집을 좀 할게요. 자 요거를 쭉 다 늘려갖고 자, 이 카메라가 이렇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정도만 벽을 놓게요. 그러면 자 이쪽도 마찬가지 얘도 자, 에디트 폴리 여기랑 맞춰서 그러면 자 요것도 에디트 폴리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바닥도 에디트 폴리 이렇게 다 막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막아야겠지. 자, 익스트루드 한 200 정도, 100 정도 해서 그냥 막아요. 이렇게 뒤에 막아버렸어. 그럼 이제 뒷부분 막혔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간을 뒤에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뒷부분을 막아놔도 여기를 막아도. 근데 뚫려 있을 때와 막혀 있을 때 빛을 표현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공간이 막혀 있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여기만 지금 보여주는 거고 카메라로 설정해서. 자, 여기를 막아버리면 퍼스펙 뷰로 이걸 못 만들어요. 퍼스펙 뷰는 물체를 뚫고 들어가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밀폐된 막힌 공간을 표현할 때는 항상 카메라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카메라를 설정해 놓고 자 이렇게 뷰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를 해? 자 재질을 입혀야겠죠. 자 요거부터 해볼까? 자 요거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자 하이드 언셀렉트 해서 어, 앞에 게 다 같이 선택이 안 됐네. 하이드 언셀렉트. 자, 얘는 카메라 뷰가 아니라 그냥 퍼스펙 뷰로 바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상한 상황. 왜곡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스크롤로 줌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필드 오브 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자, 그나마 아까는 뭐가 이렇게 보였으니까 뷰가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퍼스펙 뷰로 놓고 보는데 여기서는 물체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재질을 입혀봅시다. 자, 나무 재질을 입혀야 되는데 아, 나무 나무 이미지 쳐지니까 저렇게 나와버리네. 자, 여기서 저기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자, 요 사이트하고 몇 개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사이트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재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데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이런 사이트도. 자, 폴리헤븐이어서 여기는
HDRI, 이거는 이제 V-Ray 할 때도 많이 쓰는 환경 맵 이미지예요. 요거하고 텍스처, 이미지, 그다음에 모델링 소스도 받을 수는 있는데 모델링 소스는 유료가 많아요. 그리고 텍스처, 여기 이제 텍스처는 맵 소스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트도 있고.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맵소스로 쓰기에 괜찮고 나름대로 이미지도 커요. 근데 자,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몇 개 알아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는데 좀 뭐 큰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우드 같은 거 봐도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재질로 쓰기에 깔끔하면서 이미지가 좀 커요. 그래서 나름대로 쓸만해. 저기에다가 뭘 써볼까? 이런 거 써볼까요? 이런 거? 어떤 게 날라나? 이런 거 선택을 하겠다. 자, 다운로드. 한번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이런 이미지야. 사이즈도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니까 작은 1500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큰 사이즈야. 그래서 자, 요거 얘를 카피해서 자, 이제 랩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모드라고 바꿔놓고 자, 재질을 이제 입혀보죠. 자, 여기다가 재질을 입힐 거예요. 자, 머터리얼 에디터라는 창을 띄워서 자, 지금 내가 사용할 거는 먼저 해야 될 게 뭐? 렌더 셋업이란 걸 눌러서 자, 렌더링 방식이 지금 여기는 Vlay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Vlay로 잡혀 있어요. 근데 Vlay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다른 걸로 잡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를 아놀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머터리얼 에디터 가면 아놀드로 바뀌니까 여기서 자, 서페이스 스탠다드 서페이스 자, 요거 TV 장 표현을 해주고 자, 얘를 어떻게 여기서 자, 요 이미지를 여기다 불러오는데 쉬운 방법을 그냥 끌어당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자, 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연결해주고 연결해준 얘를 다시 이물체에다가 적용시키는데 지금 문짝 빼고 나머지 선택됐죠. 몸통만. 자, 얘를 자, 여기다가 적용. 좀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자, 이상하게 뭔가가 안 나오죠. 색깔만 나와. 자, 렌더링이라고 한번 걸어볼까요? 자, 렌더링을 걸어도 색깔만 나와. 자, 왜 그러냐면 자, 색깔로 내가 재질을 입힌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뭘 했냐 하면 여기다가 이런 이미지 그림을 나무 문양을 여기다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색깔로 입힐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색깔로 재질을 입힐 때는 색깔을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나 그림이나 사진들을 내가 물체한테 입혀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는 이 물체가 면이 되게 다방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그림을 여기에다가 어느 방향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재질을 입히고 재질이 표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시켜줘요. UVW 맵이라는 거. 이게 뭐 UVW 맵이라는 게 있어요. UVW 맵. U, X, V, Y, W, Z. X, Y, Z 맵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쟤는 뭐냐 하면 쉽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의 이미지의 좌표, X, Y, Z의 좌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맵의 좌표를 표현해 주는 거다. 자, 쟤를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무늬가.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림을 놓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냥 밀어내듯이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자, 이쪽 면도 표현이 되고 이쪽 면도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면이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온 게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가도 표현하고 뭐 밑에다가도 표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지금 이 물체는 평평하긴 하지만 각각 다른 방향으로 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렇지? 여기 매핑 타입을 플래너 평면 타입이 아니라 박스 자, 모든 면 타입으로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조금 괜찮게 나오는데 여기 너무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이제 X와 Y와 Z에서 이 주황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가 기즈모라고 하는데 요거를 사이즈를 조절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도 조금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조절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얘는 방향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자, 요 사이즈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1000, 1000, 1000 해주면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그림 사이즈를 1000, 1000, 1000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나와 버렸네.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방향도 요 방향으로 바뀌면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서 두 번째 Z, Y, X 해서 이제 요 방향들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늬가 좀 달라지죠. 또 무늬 방향이. 그래서 자, 사이즈를 500에 500에 500 좀 더 줄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나무 무늬 결을.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도 이 재질을 적용을 시키겠다. 자, 여기다가도 적용, 여기다가도 적용.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로밖에 안 나오니까. 자, 여기다가 어떻게 UVW 맵 어디 갔어? UVW 맵 UVW 맵
자, 이것도 UVW 맵, 이것도 UVW 맵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무늬가 너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줄여도 되고, 어차피 이 사이즈, 이거 갖고 줄이면 되니까. 200에 200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제. 뭐 200에 200이다. 자, 얘도 200에 200이다. 그럼 이제 무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무늬 모양을 맞출 수도 있어요. 사이즈 조절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렌더링이라는 걸 걸어보면 이제 무늬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여기다가는 같은 재질로 되어 있지.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얘를 적용시켜 보죠. 뭐. 그리고 자, 여기다가도 잘 안 보이지만 UVW맵 그리고 자, 박스로 500에 500에 500 정도 그냥 만들어 줄게요. 위에랑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나이드 올 예, 카메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 자, 얘도 다시 어나이드 셀렉트 호스페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쇼파를 표현을 했는데 자, 쇼파는 자, 보통 가죽 아니면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죽 뭐 레자라고 얘기를 하고 천 패브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브릭 아니면 레자로 보통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가 제일 흔한 거잖아. 천 쇼파, 가죽 쇼파. 자, 뭘로 재질을 뭘로 입힐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천 재질할지, 저기 가죽 재질할지. 대신, 자, 조금 디테일한 표현을 하나 할 건데, 뭐냐. 자, 여기서는 요거는 TV 장이었고, 자, 얘를 하나 또 하는데, 요거는 자, 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가죽 소파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 아까 재질 입히는 거에서, 여기, 여기에는 가죽 느낌을 찾을 수는 없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 패브릭 밖에 없나, 여기도? 패브릭, 레자. 이런 이제 가죽 느낌을 내가 쓰겠다. 뭐 종류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얘를 쓰겠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는데, 자, 요거가 아니라 얘를 뭐 집으로 해서 받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맥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서 얘는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가 같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요걸로 요걸로 놓고 하면 이미지만 되는 거고, 요걸로 하면 블렌더 파일에 사용하는 거. 요걸로 하면 전체적인 게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4K로 지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커요. 4K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거를 다운로드를 하면 이게 다 다운로드가 되고, 요거 필요한 거 하나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만 다운로드 하면 돼요. 그냥 일단 다 받아볼게요. 아니면 저기서 그냥 일일이 다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인터넷에서 하나씩 찾아서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 와서 얘는 가, 어, 가죽이라고 주고, 압축을 풀어서 좀 내용물 봅시다. 텍스처. 요거가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가죽 이미지고, 자, 요게 요거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 자, 이런 거 빼낼 거야. 그리고 요게 가죽이라고 그냥 찾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얘를 일로 완전히 빼자. 이거 뺄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지금 그룹을 잠시 오픈해서 풀어가지고, 자, 여기다가만 얘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적용.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여기 이 무늬가 좀 너무 큰 것 같다. 더 짜잘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 무늬가 좀 더 작게 표현하면 좋겠다. 라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요 적용시킨 맵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뭘 해주냐면 UVW 맵을 해줘요. 똑같이. 그리고 자, 이것도 박스 모든 면에 다 잡혀야 되니까. 그런데 사이즈를 어떻게 800에 800에 800 정도 해주면 뭐 이 정도로 나오네요. 좀 더 작게 나오긴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가죽처럼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똑같이 재질을 입힐 거예요. 얘를 적용. 그럼 여기도 얘처럼 크기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뭘 해주냐면 이물체한테 UVW를 똑같이 주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걸 박스로 만들고 똑같이 사이즈를 조절해도 되고, 자,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정렬을 맵을 정렬시키는 거를 표현하는 건데 요거를 해서 자, 어콰이어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키겠다. 자, 어콰이어 복사해서 적용시키겠다. 자, 얘를 클릭해 주면 자, 요거의 값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 똑같이. 자, 물체는 작지만 여기에 적용시킨 사이즈처럼 표현을 하니까 여기에 표현되는 건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크기로 표현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UVW맵 acquire. 똑같이 그러면 자 렌더링 좀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너무 광택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자 얘를 자, 여기서 얘를 좀 줄일게요. 자, 스페큘라 광택 및 반사라고 했잖아요. 요걸 좀 줄여. 그러면 얘가 좀 덜 나오겠죠. 나오는 거는. 자, 근데 조금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자, 얘를 좀 더 이제 가까이서 볼게요. 자, 가까이서 보면, 자, 이렇게 보여요. 자, 무늬는 잘 보여. 웹소스 자체가 이미지가 해상도가 좋아서 무늬는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실제로 뭔가 부족한 게 뭐냐면, 자, 요 주름 같은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주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파여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런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서 오돌도돌한 느낌의 그런 입체감은 좀 표현돼야지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주름 모델링에서 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표현하려면 너무 무리수가 크니까 정말로 디테일하게 하겠다면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느낌으로만 실제 모델링은 그렇게 안 했는데 렌더링 걸었을 때 표현만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뭘 하냐면 범프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범프 맵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범프라는 게 튀어나오고 들어간 입체 느낌, 음각과 양각의 입체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게 범프예요. 근데 그 범프에 사용하는 이미지와 사진과 그림이 있어요. 원본에서 아니, 움직이면 안 돼. 자, 원본에서 사용한, 여기서 사용한 요거와 똑같은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이미지를 쓸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은 이미지 쓰건 다른 이미지를 쓰건 상관없는데, 범프맵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대략적으로 뭘 쓰냐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해요. 항상. 그래서 원리는 흰색은 튀어나와 보이게, 검정색은 안으로 함몰돼 보이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 중에서 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이게 범프맵에 사용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자, 여기다 갖고 와서 얘를 가죽의 범프맵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재질을 표현을 해줄 건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범프 옵션이 어디 갔냐? 범프. 범프라는 옵션이 또 사라졌어? 어,
잠시만요.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맨날 옵션이 바뀌어갖고, 이상하다. 범프 옵션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러그니스. 다른 걸로 바뀐 것 같은데, 옵션 이름이. 스페큘라, 오파시티, 여기 있다. 범프. 자, 여기 범프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범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이 옵션에다가. 자, 그래서 일단은 범프라는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와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여기 노멀 여기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카피해서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노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밑에 보면 노멀이란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고 얘를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얘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범프 표현 된 거, 여기서 이거 잠깐 끊어서 범프 표현 안 된 거. 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봐야 될까?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아마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노멀에 연결. 적용시켜주고, 렌더링을 걸어주면, 자, 요거보다 약간 아주 미세하게 살짝 튀어나온 느낌을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범프 값을 좀 더 주서 얘를 입체감을 좀 더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 느낌을 좀 더 가미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범프라는 표현인데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지금 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가 없을, 어, 얘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 좀 더 밝아지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입체감이 살고 없고의 차이 정도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지금 현재 없네요. 얘한테는. 근데 좀 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넣어주는 부분이 좀 표현이 되고요.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것들도 다 똑같이 얘네한테 전부 다 똑같이 얘를 적용시켜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UVW에 줘야 돼요. 어콰이어 얘랑 똑같이 맞춰줄 수 있고 무늬 크기를 사이즈 비슷하게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걸로 재질 입히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다가는 만약에 천 재질을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패브릭 패브릭 보면은 이런 이제 천이죠. 그런 느낌. 여기에 같이 이게 들어가 있었네. 여기서 패브릭을 찾아볼까? 그 카테고리가 좀 애매해서 모두 이게 연도별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거는 여기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패브릭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네. 여기는 좀 있으려나? 음, 여기는 실내 거보다 외부 게 더 많네. 여기에는 콘크리트, 메탈, 스톤, 타일, 우드. 천재질이 마땅한 게 없네. 이쁜 게. 그냥 이거 해봐야겠다. 이거를 해볼게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 주고, 여기다가 천재질이다. 그래서, 자, 다시 얘를 또 불러다가 적용시켜서, 자, 이거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천이 반사가 들어가면 이상할 거니까 자, 여기서는 얘를 아예 없애야겠죠, 반사를. 반사가 없어야 되니까 광택이 천이 광택이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자 여기가 자, 이제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얘도 자, UVW에 사이즈를 좀 151, 151, 150 조절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렌더링 걸어주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무 작다 그러면 300에 300에 300 정도 500에 500에 500 정도 무늬가 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큰 게 더 낫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적용. 자, 이것도 똑같이 UVW맵. 자, 업카이어 얘랑 같은 걸로.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더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묻혔다. 그리고 자, 그룹은 다시 클로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라이드 올 라이트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재질이 꼬여서 또 그러네요. 뭔가가 재질이 이상하네. 렌더링. 자, 재질이 따라 들어온 게 뭔가 있나 봐요. 그걸 찾아서 적용시켜야지만 재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벽면, 바닥, 뭐 그런 것들 조절해서 자, 입혀주시면 되겠죠. 자, 벽도 만약에 벽지, 자, 벽지 내가 재질을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벽지 재질을 갖다 쓰면 돼요. 뭐 종이 벽지니까 벽지가 있으면 음, 뭐 그냥 이런 거 좀 써볼까? 자, 얘하고 얘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 그리고 자, 벽 1번 주고 자, 얘도 광택이 있으면 안 되고 벽도 여기다가 여기하고 요 벽에다가는 요 재질을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벽에다가는 꽃무늬 재질을 넣어봅시다. 벽 2번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적용. 자, 여긴 잘 나오는데 여긴 또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뭐를 해줘? UVW 맵 일단은 어라이드 자, 퍼스펙 앞에서 안 보이는 거야 하에서 얘가 UVW 맵으로 자, 얘는 평면으로 놔도 되겠죠? 어차피 옆에 면은 안 보이니까 1500에 1500 1200에 1200 뭐 이 정도 무늬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하고 요것도 어두워서 그런 거니까 한쪽을 맞추면 되죠. 자, 요거를 UVW만. 자, 얘도 지금 얘는 위의 면이 맞아요. 이쪽 면을 맞추기 위해서 자, 방향을 Y로, X로, X로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자, 무늬가 좀 가로로 날아와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주모랑 이 주황색 기주모라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얘를 이물체에 맞추겠다. 피트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가로로 나와요, 지금. 아까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근데 벽지가 뭐 가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 가로로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세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자, 요 꼭지가 나오는 부분이 이미지의 방향이에요. 자, 제가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자, UVW 맵 펼치면 기즈모란 게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기즈모가 선택이 돼. 자, 얘를 로테이트 앵글 스냅 키고 자, 90도 돌려.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자, 다시 피트 한번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럼 사이즈 조절을 해줘도 되죠. 편에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도 UVW에 얘처럼 또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어콰이어 얘랑 똑같이 해라. 뭐 알아서 설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왜 렌더링이 안 걸리냐? 여기서 자, 요 피지컬 카메라 지금 우리가 피지컬 카메라라는 걸 설치를 했거든요.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자, 첫 번째 렌더링이란 곳에 가면 엔바라먼트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여기 익스포저 컨트롤이라는 값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렌더링을 걸면 자, 이것 때문에 렌더링이 밝거나 어둡거나 이상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일단은 노 익스포저 컨트롤로 해서 꺼버릴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걸게요. 아까 뭔가가 재질이 일단은 세이브 에즈 저장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다시 불러봅시다. 요 메시지 안 뜨게 해서 그런 건데, 요거 그냥 보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지금 여기 뭔가를 사용한 게 있는데, 얘가 요 매핑 소스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 소스를 제가 예전에 썼던 걸 이렇게 불러와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얘인가? 얘 때문인가? 아, 거기에 뭔가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재질 다시 입히면 괜찮을 거야. 그걸 빼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공간이 잡히죠. 자, 여기보다 여기서 표현되는 게 훨씬 더 멀죠. 여기는 짧은데.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거와 렌더링 걸러지는 게 틀려요. 지금 현재로.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조절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자, 여기서도 원근감이 렌더링 걸 때 훨씬 더 심하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보면 어디 갔니? 여기 피지컬 카메라 있는 글에다 마우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눌러주면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show safe frame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켜주면 렌더링 걸 때의 화면 형태가 여기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니까 자, 카메라를 좀 조절합시다. 너무 원근감이 심하니까. 자, 얘를 50, 45, 40, 45, 40 정도 주고 대신 얘네를 좀만 더 앞으로 당깁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공간을. 그래서 일단은 자, 여러분들 작업한 거에 첫 번째 카메라 설치를 먼저 하세요. 카메라 설치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재질을 이제 입히기 시작하면 돼요. 자, 지금 아놀드로 렌더링을 걸면 기본적으로 물체에 다 이런 반사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질을 입히면서 반사를 없앨 건 다 없애야 돼요. 벽에는 반사가 없어야 되니까 없는데 얘는 반사값 조절 아까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비치는 거에서 그냥 표현이 되죠. 얘네들도. 요것도 렌더링을 걸면서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은 그냥 일단은 재질을 먼저 입혀보라는 거예요. 기본 재질을. 입혀야지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차근차근히 내가 원하는 형태. 여기 이것도 벽지일 거고 바닥은 뭐 마룻바닥이 타니까 우드 플로어 같은 게 들어가겠죠. 자, 요거는 저랑 같이 해볼 거고 벽, 천정에도 똑같이 그리고 가구들. 그래서 재질을 먼저 차근차근히 입혀 보세요.